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의 교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교도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4대 평양교구장으로 취임한 지산 정희성 교무와 함께 남북 종교교류와 노마드 개성교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대 평양교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여쭙게 되는데요. 소감이랄 게 뭐 이렇게 있습니까? 평양교당, 평양교구는 어떤 인원도 없고, 네. 또는 특별하게 정해진 오프라인 사무실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 임명받긴 했지만은 네. 좀 담담했습니다. 이제 통일운동 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니까 이제 임명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워낙 평양교구라는 것이 특별히 실체가 없다 보니까 좀 담담했죠. 네. 그런데 참 저는 법신불 사은님께 감사드리는 게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함께 일해온 여러 동지들이 존재감 없는 평양교구장을 시민사회와 또 교단에 널리 존재감이 있는 교구로 우리가 확립해보자. 그분들이 뭉쳐가지고 네. 얼마 전에 네네. 아시다시피 노마드 개성교당 출범식과 함께 평양교구장 취임식을 그분들이 마련해줘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도 없고 예. 조직도 없고 예.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평양교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예.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평양교구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궁금점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예. 실제로 평양교구는 과연 어떤 것인지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4대째인데 평양교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실제 했던 분단되기 이전에 실제 했던 교구라기보다는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양교구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제가 4번째로 교구장에 취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단되기 이전에도 우리 원불교는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 북측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거나 모르는 예.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서 예. 과연 북측의 교화 활동은 어떤 상태로 전개가 됐는지 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예.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1937년 네. 서기로 하면 1937년에 이미 우리 개성에 교당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처음에 덕암동과 또는 북안동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옮기면서 교당이 실제로 있었는데 한국전쟁 시기에 다 남쪽으로 철수를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성교당은 매우 활발한 교당이었습니다. 직접 그 교무님과 교도들이 힘을 합쳐서 네. 생산을 하고 또 자선사업도 하고 또 교육사업도 하고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네. 그런 교당입니다. 네네. 그런데 개성까지만 교당이 있고 한반도 그 더 이북으로는 네. 교당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걸 확산했을 때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제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거나 이런 이유도 있을 테고 네네. 종교적으로는 이미 개성교당과 개성이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개성교당의 교도 숫자가 600명이 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 명단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맥을 이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런 친근감으로 이제 남북 교류 활동을
좀 특히 종교교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북한의 상황이 조금 궁금해서요. 예. 실제로 원불교 교당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북한의 종교는 어느 정도까지 예. 뭐 자유롭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겉으로 보이기라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에 과연 종교가 있냐,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원불교는 평양의 이론상을 조그만 법당에 모신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에 4대 종교가 있는데 불교, 네.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천도교가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 중에는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가 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4대 종단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종교를 가지고 신앙 활동을 하느냐, 요거는 저는 우리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주의식 종교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강산에 다녀오실 때 예. 그 현장에 있었던 북측의 예. 종교 대표자들의 모습을 예.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예. 현장에 예. 담겨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 참 살갑기도 하고 예. 참 적극적이기도 한 모습을 예. 구경하게 돼서 예. 아 이게 맞나? 예. 조금 의심도 예. 들었던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예. 예. 그렇게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가 종교뿐만 아니고 그 다른 단위의 남북교류 단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에서 느끼는 감정은 퍽 다른 단위에서 만나는 것보다 퍽 순수하고 또 훨씬 말씀하신 것처럼 살갑고 정겨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평양교구장에 취임하시면서 같이 법회를 본 것이 노마드 개성교당 복원을 위한 법회도 함께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마드라는 단어가 참 생소한데요. 어떤 뜻인지요? 예, 노마드는 그 노마디즘이라고 그 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노마드 자체는 유목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또는 창조하는 이런 것을 노마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마드 개성교당이라는 개념을 아마 모든 종교를 통해서 처음 저희들이 도입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무름이 없이 우리 국내에서도 법회를 형편 닿는 대로 보고 또 노마디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 핸드폰입니다. 예, 핸드폰을 통해서 SNS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법회를 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개성교당이 말씀하신 대로 교당에 건물이 없는 교당이라고 들었고요. 사이버,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로 운영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 전쟁 이전에 실제로 개성에 교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덕암동이라고 개성에 가면은 개성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개성에 저는 뭐 수없이 다녀왔는데 선주교 뒤편에 자남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자락에 우리 교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옆에 개성에서 제일 큰 호텔이 있는데요. 바로 선주교 뒤편입니다. 그리고 북안동이라고 지금도 그 한옥이 매우 잘 보존된 고려 양식의 한옥이 잘 보존된 북안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당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그쪽에서도 매우 큰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오프라인 교당이 있었지만 현재 저희들은 그 교당을 갈 수도 없고 또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노마드 개성교당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활동을 SNS를 기반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오프라인을 소홀하지 않습니다. 매주 정례적으로 한 번씩 오프라인 법회도 보고 그 다음에 SNS로도 서로 소통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예. 지금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세상이니까요. 예.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그 사이버와 SNS를 통한 교당의 형태는 상상이 가는데요. 오프라인 법회를 보신다고 하고 건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어떤 곳이 교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그 마음만 먹으면은 있습니다. 그 일요일을 피한다면은 그 평일에 저희 교당이 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편되는 교당 공간 또는 다른 어느 시민사회 단체의 사무실, 회의실 이런 데를 통해서 법회를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종법사님께서 원불교 개성교당이라는 족자를 하나 내려주셨고 희요를 그리고 또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이론상을 크게 그 서예로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을 서예로 그려진 그 이론상을 모시고 개성교당 그 족자를 걸면은 그곳이 바로 교당이 되는 겁니다. 개성교당의 상징은 이론상 족자와 이렇게 원불교 개성교당이라는 문구가 써진 족자를 어느 곳에나 내걸면 그것이 바로 개성교당이 되는 형태군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유목민, 아까 노마드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 서로 모이면 개성교당이 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성교당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개성에서 나신 분들은 거절하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또 저희 노마드 개성교당을 찾으면은 페이스북에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 노마드 개성교당 치면은 역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함께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법회는 어디서 보겠다는 예지도 있고 예고도 있고 그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럼 이번엔 정반대의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측에는 항상 선의로 무엇을 제공하면 북측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고 뭐 원불교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측의 교화 활동보다는 뭐 세계 교화나 지역 교화에 더 신경 써서 효율을 좀 더 기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죠? 저는 그렇게 북한을 도와줄 그런 여러 가지 재원과 노력으로 또 세계 각국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더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돕는 것 자체가 바로 화해 협력의 발걸음이고 또 우리 형제가 서로 어려울 때 나누는 그런 행위입니다. 바로 종교적 행위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꼭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와준 물품이 나쁘게 전용됐다 또는 미사일 개발하는 데 썼다, 핵 개발하는데 쓰였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참 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북쪽으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멈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이제 원불교의 문화사회부장을 겸직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문화사회부에서는 올해가 원불교 100주년이니까 어떤 행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고. 저희 부서의 활동이 대외 홍보와 협력 그리고 우리 또 성지 수호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문화활동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불교 문화예술인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큰 잔치를 작품전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고요.
빠르면 금년 4월에 저희들이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9월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지 수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익산과 그다음에 영산성지, 저희 근원성지에 안내간 외국인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안내간판이나 또는 안내 여러 가지 사인들을 저희들이 다 지금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부서와 국제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에 그 5월 1일 100주년 기념대에 참석하시는 애국 종교 지도자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국제 종교 지도자 포럼 이걸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4월 29일에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장소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원불교 2세기를 맞게 됩니다. 예. 교구장님을 뵈면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셨고 예. 어떤 개인의 의지로서 극복되는 일들이 아닌 것들을 예. 하셨던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이 앞으로 원불교 2세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우리 교법대로 어느 종교나 다 그렇겠지만은 자기 교리대로 살면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 우리 교법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그것이 또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또 우리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저는 평소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정신, 교법대로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다짐하시는 말씀도 계실 것 같긴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동안 그 10수년 동안 남과 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때로는 남북 관계가 좋은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거의 전쟁이 날 것처럼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미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대산종법사님께서 그리고 역대 종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그런 길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수행으로 알고 잘 실천해 나가면은 저는 반드시 남북이 손을 잡고 통일되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구장님 항상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말이 떠오릅니다. 참 원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미소가 너무 온화해서 제가 참 따뜻하고 근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 온화하신 모습이라 저게 바로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한참 많이 했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오셔서 어려운 이야기에 좀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뵈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